이재명 탄핵은 불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국회 청원이 일단 5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3대 특검법, 이제 특검을 어제 한밤중에 뭐가 그리 급한지 이재명이 이 특별검사 3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이 추천한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또 특히 기준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 사람을 골라서 특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일단 3대 특검법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인데, 이 특검법의 규모나 특검 임명 그리고 독소 조항, 그 국민의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민주당과 그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도록 하는 거,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배제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죠. 거부권 행사한 것 중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는 야당 대표였지만 지금은 집권자가 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탄핵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한 위헌이나 위법,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전부 다 위법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 탄핵이 돼서 좀 파면이 됐죠. 그런데 이재명도 이 자체, 그리고 이것 외에도 뭐 형사소송법을 뭐 통과를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날 텐데, 그게 전부 다 위헌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헌법을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러면은 당연히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전에 문재인, 제가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문재인 그때 임기 중에 이 이슈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이슈화했으면은 그 보수 야당에서 우파에서 정말 그런 이 응집력이 있어서 이슈화했으면은 그때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니까는 현실화되는 것까지는 좀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만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어쨌든 탄핵 이슈를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범을 하고 나서 그때 출범 첫날인가 둘째 날부터 이 김민석의 형 김민웅 씨가 주도를 해서 촛불 행동이라는 걸 만들어서 출범한 그 날부터 바로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려와라. 하야운동, 그건 퇴진운동, 대통령 퇴진운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계속 3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지금 눈에 보여도 뻔하죠. 다 보이죠. 뭐 사법부 장악, 상권 분립 무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들 막 그 특검들 하는 거. 그러면은 외치기라도 해야죠. 지금 이재명 탄핵을 외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투쟁력이 없기 때문에 좌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딱 들어서자마자 탄핵. 심지어 이 한 보름인가 그 됐을 때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이 국회에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이야기를 아무도 안 꺼내고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들은 첫날부터 뭐 탄핵 이야기를 계속하고 3년 내내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아예 그 입 밖에도 나오지 않고,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지금 국가기관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한 20명 이상의 청와대 참모들이 그 전주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죠. 경호처장까지. 심지어 경호처 태국에 경호까지 보냈는데 그 경호원을 통해서 뭐 동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전 부처가 막 동원이 됐죠. 이상직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뭐 황금 노선을 줬다. 그 이스타항공에. 전 부처, 청와대 그 부처들이 총동원이 돼서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도고 그 과정에서 특활비 의혹도 막 생겼습니다.
이게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죠. 대통령 권한 남용이죠. 그러면 이거 탄핵감이죠.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것도 대통령의 선거 중립 뭐 위반이 분명하죠. 이거는. 그 철호형을 출마시키도록 당신이 설득해봐. 임종석에게 그렇게 해서 7개 청와대 부서가 동원이 돼서 하명 수사도 하고 막 했으면은 그것은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을 했으니까는 탄핵 사유입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거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공무원 월북몰이 이런 것도 국민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다 탄핵 사유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렇게 좀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그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정적인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내란 프레임을 완전히 씌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내란 그냥 내란은 혐의일 뿐인데 뭐 내란 수계,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탄핵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임기를 끝내도록 해버렸는데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최순실이 일종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저지른 이 범죄 행위들 그거에 무게하고 문재인이 집권 중에 문재인이 직접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최순실이 막 휘두른 거죠. 그걸 이제 제대로 단속을 못한 책임이죠. 그런데 문재인 때는 문재인이 휘두른 그런 뭐 이스타젯 그 뇌물 사건 타 이스타젯 그 딸 부부 태국 보내면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막 개입하고 이것은 다 문재인이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뇌물 사건은. 자,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탄핵을 외치지 못할까? 그런 그 안타까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그 조국당이 이 후보로 그 특검 후보로 이렇게 제출한 사람 중에 이재명이 어젯밤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내란 특검은 조은석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뭐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민중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좌파의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조은석 전 감사위원. 조은석은 문재인 정부 때 이 서울 고검장을 지낸 이 검사장 출신인데 전남 장성 출신이고 그때 당시 기수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겨루다가 지명이 되니까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감사위원으로 문재인이 앉혀줘가지고 윤석열 정부까지 이제 감사위원을 하면서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그 윤석열 정부 때 좌파 몫으로 들어온 감사위원으로 임기를 유지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악연이 있는 사람을 쏙 골라내서 지금 이재명이 이 내란 특검 특별검사로 지금 지명을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추천을 하면은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은 3일 내로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빼도록 돼 있는데 그날 밤에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제가 어제 그 8시부터 라이브를 해드렸는데 9시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어제 한밤중에 그 12시 다 돼가지고 이렇게 정당석가처럼 발표를 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는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이 특검 임명을 그냥 어젯밤에 그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에 단행을 했는데 어제 한밤중에 뭐 특검 속도 전에 나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오광수에 대한 이 처리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었죠. 오광수 민정수석 그 차명재산, 차명대출.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사퇴를 하고 낙마 1호 이렇게 되니까는 그것이 확 이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 차원에서 어제 한밤중에 이 특검을 다 임명을 해서 술렁이고 있는 그 지지층을 결집을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치적인 액션을 취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오늘 조원석이 이제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는 이 성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사초를 쓰면은 그 당시 집권청의 시각으로 사초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이재명 정권의 시각으로 수사를 벌이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일종의 뭐 정치보복을 수행하겠다는 정치보복을 하명을 받아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드루킹 사건의 특검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드루킹 특검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죠. 김경수 뭐 구속도 시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허익범 특검은 이 수사의 기초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증거만을 쫓아가지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했죠. 증거만을 쫓아서. 그게 맞는 거죠. 어떤 사건에 이것을 수사를 하려면 증거만을 가지고 쫓아서 해야지 그게 이 법에 맞는 것이고 이게 뭐 진실에 부합하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사초를 쓰는 자세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집권청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그런 그 의미로 지금 읽혀집니다. 자, 탄핵 이야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인데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겼다. 이게 2일차입니다. 오늘이 2일차인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재명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국민 동의 청원이 지금 5만 8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상임위에 해부해서 상임위에 보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죠. 그때 민주당이 작년 7월에 그러니까는 그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작년 7월에 이 좌파 지지층이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해서 5만 명이 넘어가니까 법사위에 해부를 시켰죠. 그래서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 국민청원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했는데, 자, 물론 지금 5만 명이 넘어서도 아마 묵살할 겁니다. 이재명 탄핵 청원은 다수당이니까는 묵살을 뭐 해버리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분위기를 이런 것을 띄워가야 됩니다. 왜 좌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탄핵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것은 이재명은 그 전에 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전부 다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 왜 그 탄핵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국민 동의 청원은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치면은 그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 뭐 이런 걸 찾아서 거기서 이제 동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그 캠페인이라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3대 특검이라는 것이 우파를 완전히 괴멸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날려버리려고 하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시키고
107명 그 경우는 107명 전부 다 금배지 다 날아갑니다. 국민의힘. 자, 그런 무도한 일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탄핵론에 좀 불을 붙여야 되지 않는가. 물론 지금 당장 탄핵은 어렵죠. 당장 탄핵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캠페인이라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요원한 것만도 아닙니다. 자, 지금 당장 탄핵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3분의 2 의석이 확보가 돼야 되죠. 300명 중에서 200명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107명입니다. 일단 안 되죠. 그러면 탄핵 발의도 안 됩니다. 다른 이 장관들이나 이 탄핵 발의하는 것은 3분의 1인데 이 탄핵 대통령 탄핵 발의는 과반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150이 넘어야지 탄핵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발의도 안 되고 탄핵 처리도 안 되지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몇 번 고비를 넘기다 보면은 지금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 지금 인사 참사도 막 일어나고 있죠.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 상황에서 집권을 했다고 계속 이제 버티겠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물론 이재명 쪽이 좌파가 여세를 몰아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아직 한 1년 남았기 때문에 어떤 핵심 변수가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선거 변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법 리스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재판들을 전부 다 추후 지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정권이 5년 내내 탄탄하게 그대로 간 정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의 이제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를 겪는데 상대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권이 완전히 몰락을 하기도 하고 또 기사 회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투쟁력을 좀 갖추게 되면은 이런 몇 번의 변곡점이 있을 때 이것을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하나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서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의석수가 3분의 2가 넘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108석이었죠. 김상국이 있을로 이제 넘어가 버려서 108석이니까는 3분의 2 저지를 할 수가 있었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그런데 그때 한동훈 쪽이 변심을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는 바람에 그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승민 세력이 이 바른정당을 찬당하고 나가면서 그때 3분의 2가 안 됐는데 범좌파가 거기 유승민이 가담을 해서 3분의 2를 넘겼고, 이번에도 3분의 2가 범좌파가 안 됐는데 한동훈이 가담을 해서 넘겼죠. 그러니까는 유승민, 한동훈이 결국은 이 좌파가 탄핵을 성공시키는데 그 힘을 보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좌파 국회의원들, 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조국당도 그렇고 좌파 국회의원들도 지금 국민의힘이 그 의석수는 지금 뭐 3분의 1 조금 넘는 상황이지만은 나중에 큰 변수가 생기면은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은 뭐 재판 리스크가 뭐 극대화된다든지 이런 그 변수,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다른 또 새로운 뭐 내용들이 나와서 힘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뭐 폭락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좌파 진영에서도 제2의 한동훈이나 제2의 유승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탄핵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벌써 시작이 됐고, 본인은 이재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에게 이 심의 의결을 시키면서 이 세 개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뜻이 아니다. 무슨 뭐 상권 분립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발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지금 한밤중에 특검을 가장 본인의 말을 잘 들을 그 추천된 사람은 그 사람을 콕 찍어서 한밤중에 임명을 하고 그 임명된 사람이 오늘 벌써 활동을 하고 자 이런 이중성 제가 이중 그 플레이 국정 운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중성이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아젠다로 꺼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앞장서야 될 것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파산 직전입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죠.